사자왕의 지혜. 넓고 푸른 사바나 초원에는 아주 많은 동물들이 모여 살아요. 많은 동물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옥신각신 다툼도 많답니다. 어머나, 이것 보세요. 이른 아침부터 기린과 원숭이가 서로 싸우잖아요. 나는 좀 더 자야 하니까 다른 나뭇잎을 따먹어. 나무 밑에서 잠을 자던 원숭이가 기린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 잎이 가장 맛있단 말이야. 기린도 물러나지 않았어요. 얘들아, 싸우지 마! 코끼리와 악어가 말렸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자가 말했어요.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렴. 기린은 배가 고파서 그런 거고 원숭이는 잠자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런 거잖아. 그제야 원숭이와 기린은 머쓱해하며 마주보고 웃었어요. 원숭이와 기린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고 코끼리가 말했어요. 우와, 훌륭해. 역시 사자야. 악어도 사자를 칭찬했지요. 그래, 사자는 정말 지혜롭다니까. 그 소문은 금세 사바나 초원 곳곳에 퍼졌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다툼이 생기면 꼭 사자를 찾아갔지요. 사자는 동물들의 다툼을 아주 지혜롭게 해결했어요. 때로는 싸우는 동물들을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따끔하게 혼도 냈지요. 어느 날 독수리가 다른 동물들에게 말했어요. 사자가 우리들의 왕이 되면 좋을 텐데. 악어도 찬성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사자는 현명하고 지혜로워서 우리들을 잘 다스릴 거예요. 코끼리도 빠지지 않고 한마디 했답니다. 그래, 사바나 초원의 왕은 사자로 하자. 다음 날 동물들이 모두 모였어요. 사자를 우리 왕으로 뽑읍시다. 좋습니다. 그럽시다. 동물들의 한결같은 뜻에 따라 사자는 사바나 초원의 왕이 되었어요. 사바나 초원의 사자왕 만세! 사자도 미소를 지으며 좋아했답니다. 그때 독수리가 큰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왔어요. 큰일 났어요. 늑대가 양을 괴롭혀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사자왕은 불이 나게 늑대와 양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지요. 무섭게 생긴 늑대 앞에서 가엾은 양이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늑대가 양을 한 입에 삼켜버릴 것처럼 입을 크게 벌린 순간 멀리서 사자왕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잠깐! 사자의 모습을 보고 양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늑대가 저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양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늑대의 말에 양이 놀라며 말했어요. 그게 정말이야? 오해가 풀린 늑대와 양은 화해를 했어요. 싸우는 것은 나빠. 앞으로는 사이좋게 지내겠다고 약속해. 사자왕은 늑대와 양에게 발도장을 꾹 받았어요. 개와 토끼가 싸운다는 소식이 초원에 퍼졌어요. 사자왕은 또 서둘러 달려갔답니다. 나는 항상 토끼를 지켜주는데 토끼는 그 고마움을 모르는 것 같아요. 개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아기들이 개 아저씨를 무서워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토끼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개와 토끼도
발 도장을 찍으며 서로 싸우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사자왕은 모든 동물들에게서 서로 싸우지 않겠다는 약속에 발 도장을 받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하면 사바나 초원은 그 어떤 곳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동물들은 모두 약속에 발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사바나 초원에서 싸움은 일어나지 않겠지요? 모두가 지혜로운 사자왕 덕분이에요. 세 가지 소원. 토미는 꽃마을에서 소문난 말썽꾸러기예요. 쓱싹 쓱싹 나무다리에 톱질을 하고요. 잠자는 할아버지의 수염을 몰래 고양이 꼬리에 묶어놓아요. 토미는 아주 못된 장난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꽃마을 사람들은 토미만 보면 아, 토미다! 조심해! 라고 말한답니다. 뽀로롱 뽀로롱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봄날이면 꽃마을에서는 무도회가 열려요. 노란 해바라기 아저씨, 빨간 장미꽃 아가씨, 하얀 목련수염 할아버지 모두 가장 좋아하는 꽃으로 멋을 내지요. 그런데 토미가 윙 앵앵앵 벌떼를 풀어놓았어요. 무도회장은 금세 엉망이 되어버렸지요. 더 이상 못 참아. 토미가 잘못을 뉘우칠 때까지 꽃동산에 가두어라. 꽃마을 촌장님이 화가 나서 말했어요. 꽃동산에 갇힌 토미는 촌장님이 너무너무 미웠어요. 여기서 나가면 촌장님 수염을 몽땅 뽑아버릴 거야. 훌쩍훌쩍 울던 토미는 폭신한 커다란 나뭇잎을 베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소리에 잠을 깼죠. 저는 꽃의 요정인데 너무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에게 물을 주시면 당신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꽃의 요정은 괴로운 표정으로 부탁했어요. 정말 소원을 들어줄 거지? 토미는 옹달샘에서 물을 떠와 꽃의 요정에게 듬뿍 주었어요. 물을 마신 꽃의 요정은 힘찬 날갯짓을 하며 반짝반짝 빛을 냈죠. 이제 첫 번째 소원을 말해보세요. 좋아. 나를 가둔 꽃마을 사람들을 나 대신 이 꽃동산에 가두는 거야. 토미는 큰 소리로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꽃의 요정은 주문을 외웠지요. 띠링, 띠링, 띵, 띵, 띵. 꽃마을 사람들은 모두 꽃동산에 갇히고 말았어요. 이제 꽃마을은 내 세상이다. 토미는 텅 빈 마을을 마음껏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참 이상했어요. 꽃마을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하나도 신나지 않았어요. 아이 참, 혼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해. 토미는 두 번째 소원을 꽃의 요정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을 다시 꽃마을로 돌려보내줘. 대신 촌장님처럼 커다란 해님 왕관을 쓰고 싶어. 그럼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와서 심심하지 않을 거야. 띠링, 띠링, 띵, 띵, 띵. 꽃의 요정은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고 토미에게 해님 왕관을 씌워주었어요. 하지만 촌장님 집에서는 언제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토미네 집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지요. 이상해. 왜 사람들은 촌장님한테만 갈까? 토미는 꽃의 요정에게
세 번째 소원을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촌장님을 찾아가는 이유를 알고 싶어. 그러자 꽃의 요정은 띠링 띠링 띵띵띵 주문을 외웠고 토미는 붕 하늘로 떠올랐어요. 토미는 마을 어귀에 있는 꽃밭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촌장님이 꽃들에게 맛있는 물을 주는 모습을 보았죠. 잘 잤니, 꽃들아? 목말랐지? 지난 밤에 별일 없었니? 촌장님, 장미가 감기에 걸렸어요. 백합내는 어젯밤에 들쥐 습격을 받았대요. 꽃들은 앞다투어 촌장님에게 지난밤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촌장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꽃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장미를 더 잘 보살필게요. 장미꽃 주인이 말했어요. 저런 들쥐가 못 들어가도록 담을 쌓아야겠군요. 백합꽃 주인도 웃으며 말했지요. 아하, 나도 촌장님처럼 하면 되겠구나. 토미는 날마다 꽃들에게 맛있는 물을 주었어요. 그러자 꽃들도 토미를 아주 좋아하게 되었지요. 토미, 우리 친구 토미. 그리고 토미는 마을 사람들에게 꽃들의 소식을 전해주느라 조금도 심심할 틈이 없었답니다. 은혜 갚은 개미. 쨍쨍쨍 햇볕이 뜨거운 여름날 더위에 지친 동물들이 나무 그늘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지런한 개미는 영차, 영치기, 영차.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유, 목말라. 열심히 일하던 개미는 몹시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수풀을 헤치고 시냇가로 갔죠. 졸졸졸 시냇물이 빠르게 흘러내렸어요. 물살도 아주 세었지요. 개미는 조심조심 물가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쏘아 쏘아 큰 물결이 세차게 밀려왔어요. 개미는 소리쳤지만 이미 물살에 휩쓸리고 말았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개미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흐르는 물소리가 너무 커서 개미의 목소리는 금세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개미는 힘없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 푸른 하늘을 날던 비둘기가 개미를 보았어요. 아, 개미가 물에 떠내려가잖아. 비둘기는 물에 빠진 개미를 구해주려고 재빨리 시냇가 쪽으로 날아갔어요. 비둘기는 얼른 나뭇잎을 주워서 개미에게 던졌어요. 개미야! 어서! 여기 올라타! 고마워, 비둘기야.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개미는 가까스로 나뭇잎 위에 올라서며 말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풀숲을 걸어가던 개미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죠. 사냥꾼이다. 사냥꾼은 며칠 전 개미를 구해주었던 비둘기에게 화살을 겨누고 있었던 거예요. 비둘기야, 위험해. 어서 도망쳐. 개미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하지만 비둘기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채
나무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어쩌지? 어떻게 하지? 개미는 안절부절 못했어요. 내가 비둘기를 구해줘야 해. 개미는 사냥꾼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사냥꾼의 발등을 꽉 깨물었죠. 따가워. 발등을 물린 사냥꾼은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아니, 이 조그만 개미가. 사냥꾼은 개미를 발등에서 떼어내려고 팔을 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제야 사냥꾼을 발견한 비둘기는 재빨리 하늘로 날아올랐죠. 휴, 다행이다. 개미도 마음을 놓으며 사냥꾼의 발등에서 내려왔어요. 사냥꾼이 멀리 가버린 후 비둘기가 개미에게 날아왔어요. 개미야, 정말 고마워. 고맙긴. 너도 나를 구해주었잖아. 개미와 비둘기는 마주보며 밝게 웃었답니다. 마부가 나귀 등에 짐을 싣고 거리로 들어섰습니다. 조심조심 걸어라. 이 짐은 아주 소중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마부는 나귀의 갈기를 쓰다듬어주며 몇 번이나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나귀는 주인이 채찍질 대신 친절하게 갈기를 쓰다듬어주자 기분이 좋았습니다. 더욱이 길을 가던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꾸벅꾸벅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자기에게 돌멩이를 던지며 짓궂게 굴던 아이들까지도 절을 하자 나귀는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이거 정말 희한하군.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존경하게 되다니. 이제야 내가 얼마나 멋지고 잘난 나귀인지를 알아주는구나. 나귀는 임금이라도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길 가운데에 떡 버티고 섰습니다. 아니 이놈이 갑자기 왜 이래. 이리야, 어서 가자. 마부가 고삐를 아무리 잡아당겨도 나귀는 콧방귀만 낄 뿐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화가 난 마부가 나귀의 궁둥이를 걷어찼습니다. 이놈아, 이 사람들이 절하니까 너를 존경하는 걸로 착각하느냐? 너 보고 절한 것이 아니라 네 등에 실린 임금님의 초상에 대고 절하는 것을 알아야지. 미련한 나귀는 다시 채찍질을 당하며 길을 가게 되었죠. 꼬리 없는 여우. 여우가 덫에 걸려 목숨만은 건져놓고 볼 일이라고 기꺼이 자기 꼬리를 버린 채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상으로 나와본 순간 그 결함 때문에 받는 치욕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꼬리 없이 도망치기보다는 죽는 편이 더 낫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난을 되도록 잘 꾸며보려고 결심하고 다른 여우들을 불러 모아 너희들도 내 본을 따면 어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하, 여러분. 지금 내가 얼마나 태평스럽고 기분 좋게 돌아다니고 있는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런 점을 시험해보지 않았다면 나 역시 이런 것은 여간해서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점을 조리 있게 생각해본다면 이 꼴이란 또한 얼마나 꼴사납고 불편하고 불필요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여우로서 이런
점이 이상해서 죽을 지경이랍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의 훌륭한 형제들이요, 내가 기꺼이 여러분에게 제공코자 생각하는 이 경험에 의해 여러분들이 모두 얻는 바가 있어 오늘 이후 모든 여우들이 그 꼬리를 잘라버릴 것을 나는 제안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나이가 든 한 마리의 여우가 앞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여보게, 난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네. 만약 자네 자신의 꼬리를 되찾을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네도 우리들에게 꼬리를 버리도록 충고하거나 하지는 않을 걸세. 겁 많은 토끼와 개구리. 어느 숲속에 겁이 많은 토끼가 살고 있었어요. 호랑이 소리가 멀리서 들려도 간이 콩알만해져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여우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떨려서 말을 못할 정도였어요. 자기보다 덩치가 큰 얼룩말이나 사슴만 보아도 겁이 나서 멀리 도망치곤 했어요. 어느 날 숲속에서 토끼가 놀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숯불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토끼는 깜짝 놀라서 얼른 도망을 갔어요. 토끼가 뒤를 돌아다보니 다람쥐들이 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다람쥐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을 가다니. 나는 왜 겁이 많은 거야? 나는 왜 힘이 없는 동물일까? 매일 도망이나 다니고. 토끼는 속상하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냇가로 갔어요. 토끼가 냇가 가까이 갔을 때 냇가 근처에서 놀던 개구리들이 모두 놀라서 냇물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얘들아, 누가 온다. 빨리 물속으로 도망쳐. 개구리들은 모두 물속으로 도망쳤어요. 토끼는 개구리들이 자기를 보고 도망치는 것을 보고 크게 웃었어요. 세상에는 나를 보고 도망치는 동물들도 있구나. 토끼는 마음이 우쭐해졌어요. 놀라서 물속으로 들어갔던 개구리들이 물 위로 고개를 내밀고 두리번거렸어요. 그리고 토끼가 갔는지 안 갔는지 살펴보았어요. 토끼는 작은 돌멩이를 집어서 개구리들이 있는 냇물 위에 던졌어요. 돌멩이가 날아가자 개구리들은 재빨리 물속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위험해. 토끼는 그 광경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개구리들이 물 위로 고개를 내밀면 또 돌멩이를 던졌어요. 우쭈, 개구리들이 잘 피하는데? 아우, 재밌다. 토끼는 재밌어서 계속해서 돌멩이를 던졌어요. 그때 한 개구리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왜 당신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죠? 아니야, 나는 그냥 장난으로 돌멩이를 던진 거야. 재밌으라고. 당신에게는 장난이지만 우리에게는 목숨이 걸려 있어요. 돌멩이에 얻어맞고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장난칠 수가 있죠? 제발 그만두세요. 토끼는 자기의 실수를 깨닫고 사과했어요.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우리끼리 있으면 재밌고 즐겁다고요. 토끼는 미안하고 무안해서 냇가를 얼른 떠났어요. 그래, 개구리처럼 용기 있게 할 말을 해야 돼. 그리고 자신을 지켜야 돼. 숲속으로 돌아간 토끼는 용기를 가지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개구리들이 놀랄까봐 다시는 냇가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토끼는 물을 먹지 않고 산답니다. 아기 다람쥐와 너구리. 커다란 밤나무에 달려있던 밤이 다 익어서 땅에 툭 떨어졌어요. 밤나무 밑에서 놀고 있던 아기 다람쥐가 밤을 주웠어요. 와, 밤이 그거 맛있게 생겼다. 집에 가지고 가서 가족들하고 함께 나눠 먹어야지. 아기 다람쥐는 여기저기에서 맛있게 익은 밤들을 주워 모았어요. 그때 너구리가 나타났어요. 저기 꼬마 다람쥐가 있구나. 얼른 가서 잡아먹어야지. 너구리는 열심히 밤을 줍고 있는 다람쥐 뒤로 가서 다람쥐를 꽉 붙잡았어요. 너 나한테 잘 걸렸다. 배가 고프던 참인데 잘 됐어.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다람쥐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겁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 이것들은 밤이잖아. 잘 됐다. 이 밤들도 내가 빼앗아 먹어야지.
그때 다람쥐한테 지혜가 생겼어요. 그리고 침착하게 말을 했어요. 너구리 아저씨, 밤을 불에 구워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불에 구워 먹는다고? 정말 맛있니? 네,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굽는 건데? 제가 가르쳐 줄게요. 아기 다람쥐는 나뭇가지에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 넓적한 돌을 얹어 놓았어요. 그 돌은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아기 다람쥐는 그 돌 위에 밤들을 올려놓았어요. 너구리 아저씨, 조금 있으면 이 밤들이 더 커지면서 맛있게 익어요. 점점 더 커지니까 아주 커진 다음에 먹으면 돼요. 이 밤들이 더 커진다고? 하하, 그거 참 신기하네. 그러면 나머지 밤들도 더 얹어놔. 모두 커지간 다음에 많이 먹게. 돌이 점점 뜨거워졌어요. 돌 위에 있는 밤들도 익으면서 점점 팽창하여 커지고 있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풍겨나왔어요. 냄새 좋다. 야, 정말 밤이 커지네. 너 이런 거 어디서 배웠니? 책에서 배웠어요. 여기 이 밤 좀 보세요. 아까보다 훨씬 더 커졌죠? 정말? 이게 제일 커졌네. 너구리는 신기해서 자세히 보려고 눈을 가까이 대고 그 밤을 쳐다보았어요. 그때 펑 하고 밤이 터졌어요. 밤을 불에 구우면 뜨거운 열 때문에 밤 껍질이 팽창하지요. 밤 껍질이 팽창하다가 압력이 너무 세지면 밤 껍질이 폭탄처럼 터진답니다. 밤 껍질이 터지면서 너구리의 눈에 맞았어요. 아이고 아파. 너구리는 너무 아파서 눈을 감싸고 뒹굴었어요. 아기 다람쥐는 재빨리 도망쳤어요. 아기 다람쥐는 지혜를 써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너구리의 눈 주위가 꺼멓게 보이는 것은 이때 밤 껍질에 얻어맞아서 그렇다고 합니다.